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진짜 인터뷰, 진탐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탐 인터뷰 6번째 시간, 저는 냠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네, 오늘 박 사장님하고 차차님 자리해 주셨고요. 저희 오늘도 직업의 세계를 탐구해보기 위해서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세상은 평생 교육에 관한 모든 것?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순환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디지털 평생교육원의 이순환입니다. 네. 본부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평생교육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지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네, 초반 네. 첫 직장부터 이제 평생교육 영역 속에서 쭉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어디서 근무를 하든지 제가 소개를 드릴 때는 이제 저는 평생교육사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많은 반갑습니다.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네, 20년이면 정말 베테랑이시잖아요. 우리가 한 분야에서 한 10년은 넘어야 기본적으로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년이면 사고 넘치는 전문가실 것 같아요. 평생교육이라는 게 되게 개념이 굉장히 흔하게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평생교육원, 혹은 이제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 아니면 바깥의 평생교육원 독립기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 하에서 어떤 진로에 어떤 도움들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저는 평생교육사라는 어떤 자격증과 그 직종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것도 사실 구체적으로는 이순환 본부장님을 섭외하는 과정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많이 정보를 캐내보는 걸로 네.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온라인 대학이잖아요. 네. 여기서 평생교육원이라는 센터 여기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해 오셨는지 현재 하시는 일의 대강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초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이제 원격 대학, 사이버 대학, 온라인 대학으로 우리나라에 한 2002년도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사이버 대학들도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대학도 있고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대학도 있고 지금 한 20여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곳은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이제 설립한 서울디지털 평생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디지털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기초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4년제 정식 학교죠. 대학교죠. 사이버 대학교고 원래 사이버 대학교가 평생교육법 하에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고등교육법으로 넘어가면서 고등교육에서 할 수 없는 평생교육의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서울디지털 평생교육원을 학교 법인에 설립하게 된 겁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상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서울디지털 평생교육원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문해교육, 자격증교육, 학력 보완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이제 성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게 된 곳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잠깐 조사를 했는데 헌법 밑에 교육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평생교육법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이제 찾아보니까 처음에 82년도에는 사회교육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뭐 장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회교육법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보시면은 예전에는 뭐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이런 이름들이 맞아요. 좀 많았을 거예요. 그게 되게 익숙해요. 예, 무슨 대학교 사회교육원, 무슨 대학교 사회교육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다 바뀌어서 평생교육원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맞아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이제 그게 이제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간 게 99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도 있고 학교 부설의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요.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시민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인력개발훈련 관련된 뭐 평생교육 시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격 대학이 이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점차 성인 학습자들이나 그 학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대면 수업,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에 좀 더 장점을 좀 그다음에 효과성도 좀 입증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평생교육 큰 틀 중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제 평생교육을 이제 실천하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일은 학력 보완 교육과 자격증 취득 교육을 담당하면 이제 어떤 일을 제가 이제 하게 되냐면 콘텐츠를 찍어야 되고요. 교수님을 섭외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요.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되고 회계 처리도 좀 해야 되죠. 그다음에 상담 이제 파트가 상담 및 입시 파트, 교무 행정 파트, 콘텐츠 개발팀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네. 저희는 흔히 LMS라고 하는데 네.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약자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은 LMS가 다 있습니다. 그 뭐 출석률도 확인해야 되고 이제 대리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본인 인증도 해야 되는 콘텐츠도 돌아가는 그런 LMS 시스템도 운영해야 되고 그런 업무들이 평생교육사라는 그 직무의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능이신데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데 네, 평생교육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뭐 후에 좀 이제 시간이 된다면 말씀드리겠지만 평생교육사도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영역으로 자격증이 조금 변화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근무하시는 곳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관련된 걸 말씀을 주로 하셨지만 오프라인에서 하는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조금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이제 실시간이잖아요. 이제 네. 오프라인으로 하면 이것만 저희는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거지. 나머지 행정, 성적, 뭐 평가, 뭐 출석 관리, 홍보, 마케팅, 회계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예, 저희는 강의를 대면으로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그 차이. 예, 그 차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오프라인 중심 대학이 이런 어떤 원격 대학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바처럼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거는 아마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직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나 전문화가 아직은 분화가 좀 덜 돼 있어서 맡고 계신 업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평생교육의 어떤 큰 틀이 아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뭐 문해력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평생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를 좀 크게 몇 개로 나눈다면 어떤 식으로 나눠지고 하나씩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들을 다룬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생교육의 영역 보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학력 보완 교육으로서는 막 알고 계신 것처럼 방송통신대학교가 뭐 대표적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원격대학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것은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이거 설명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그럼 학점은행제를 따로 이따가 빼서 한 꼭지로 한번 여쭤보고 그 큰 그림을 이어서 그려볼까요? 그다음에 독학사라는 게 있고요. 학력 보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방통고, 공민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고등학교, 중학교에 땡땡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앞에 조그맣게 학력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다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거기다 이제 미용이나 자동차나 전문 기술을 습득하는데 학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이다.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력 보완 교육이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제 시기에 못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죠.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외국에 뭐 유학을 갔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 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은데 잘 모르는 게 좀 문제고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좀 그리고 저희가 딱 알고 있는 EBS라는 게 있습니다. EBS가 저희 평생교육에 큰 획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일반인들 잘 모르죠. EBS는 그냥 교육 방송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EBS가 평생교육 실천에 가장 큰 역할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 향상 교육에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듀윌, 네네. 해커스, 네. 메가스터디 네.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자격증 교육, 공무원 교육 이런 것들 하잖아요. 네. 그게 대표적인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온라인 쪽에서는. 그리고 뭐 다양한 직업학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평생교육 시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인문교양교육으로는 뭐 외국어, 뭐 시사, YBM, 뭐 이쿤 뭐 이런 것들도 다 평생교육 시설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시설에는 다 평생 교육사가 있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한 명. 한 명. 예. 이상. 최저 충족 조건. 한 명. 네. 근데 한 진짜 한 10명, 100명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네. 이제 그 기준은 한 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학점은행제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헷갈렸어요.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근데 이미지가 저는 우리가 좀 보충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건데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거나 나의 소양을 기르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점은행제가 평생교육원하고 되게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학위 취득과 관련된 문제인가? 이것도 되게 궁금했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뭐지? 평생교육의 과정이 전부 다 학점은행제로 이렇게 다 돌릴 수 있는 나의 어떤 학점으로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인가? 뭐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학점은행 제도를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예전에는 학력고사나 수능을 봐야 네. 대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수능을 못 보면 학력고사를 네. 못 보면 전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방송통신대학이나 네. 독학사밖에 없었죠. 네. 안 그러면 이제 유학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학점은행 제도인데 네. 내가 어디 평생교육 시설에 가서 어떤 그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다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학점 인정을 받은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이제 학점은행이라는 것의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 너가 대학을 입학하지 않더라도 너가 국가에서 인증한 과정을 들으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140학점이 되면 네. 국가에서 교육부 장관이 학위를 줄게.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학사학위를 예, 주시는 예. 학사학위를 전문학사도 줄게. 그 총장이 아닌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줄게. 뭔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다. 네. 그렇죠. 근데 교육부 장관님이 주시면은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인정을 예, 예. 받는 거는 아직은 좀 동문이 없고 캠퍼스가 없고 그런 속상함이 약간 동기가. 예, 이곳 저곳에서 들은 학점을 모아서 그게 이제 140학점이 되면 80학점이 되면 전문학사 학사학위를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된 거죠. 그쵸. 방송통신대학교와 네네. 독학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건 학점으로 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목을 운영하려면 그 기관은 평가를 또 받아야겠죠. 네. 예, 그거를 이제 관할하는 곳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입니다. 네. 네네. 우리나라의 국가 평생교육에 대한 진흥을 위한 업무를 다 합니다. 네.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생교육사, 양성, 자격, 취득, 그다음에 문해교육, 네. 그다음에 자격증, 학점은행제, 독학사 이런 업무들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어요. 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학부모 지원이라든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거기에 다양한 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다시 학점은행 쪽으로 좀 넘어오면 네. 그러니까 제도를 연계하는 거죠. 이제 독학사와 학점은행과 뭐 국가 자격증과 네. 이렇게 뭐 연계를 하면 그 학습 설계를 잘 하면 네. 1년, 2년 안에도 학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능을 못 봤더라도 학력고사는 못 봤더라도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러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따려면 각 평생교육원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각기 다른 그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학점을 따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사실은 생계 때문에도 공부를 지속하기 맞아요. 어려웠던 사람도 많고 또 그 시기에는 몸이 아프거나 좀 이제 힘든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공부에 미련을 둔 상태로 멈춰야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서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 고마운 제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의 평생 교육원에서 다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네. 아. 예, 학점은행제라는 취지가 음. 다양한 곳에서 평가 인정받은 학습 과정을 이제 들었을 때, 근데 이제 한 곳에서 다 이제 듣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대학이랑 똑같은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곳에 제한 학점을 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의 곳에는, 교육원에서는 몇 뭐 학점 60학점 이상은 들을 수 없다. 없다. 뭐 이렇게. 반드시. 다양하게 듣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점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네. 뭐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저희도 평가 인정 학습 과목을 운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과목은 3학점짜리, 요 과목은 또 3학점짜리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국가에서 다 평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학점 과정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학점으로 인정되는 게 국가 자격증. 예를 들면 유통관리사, 커말, 산업기사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운용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네들이 이 자격증을 따면 우리가 뭐 10학점을 인정해 줄게. 20학점을 인정해 줄게. 무형문화재 전수라는 게 있어요. 뭐 판소리 대가에게 전수를 받으면 또 몇 학점 인정해 줄게.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모아서 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얘는 전공으로 뭐 60학점, 45학점 이상 들었고 뭐 140학점이 넘었다 하면 경영학위, 뭐 경제학, 뭐 사회복지학위 뭐 이렇게 다 나가는 거죠. 저 현실적으로 그 강의료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요. 만약에 강의료- 3학점짜리를 듣는다 하면은 그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를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딱 하면 한 학기의 등록금은 내가 21학점을 듣건 15학점을 듣건 네. 뭐 등록금 얼마 딱 책정이 되어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점은행 제도나 평생교육원의 학점원 같은 경우는 내가 들은 만큼만 예, 수업료를 내면 되는데 평가인정 학습 과목 같은 경우 등록금이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경제적으로 이제 좀 지원을 저희가 좀 해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3학점짜리 한 과목을 이수하는데 15만 원, 예, 학점당 5만 원이 거의 기준 단가인데 네. 너무 저렴하네요. 근데 진짜. 그것도 저렴한데 응. 그것보다 더 이제 장학 혜택을 많이 주죠. 예, 그래서 한 과목 3학점짜리 한 과목이 뭐 3만 원, 5만 원, 이러기도 하고. 예, 네네. 그러기도 하고 내가 어떤 뭐 증명을 내거나 뭐 학업 계획서를 뭐 내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장학을 또 해주고 또 장학 예. 제도도 너무 좋네요. 있고 너무 좋죠. 진짜.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런 평생교육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사를 어떻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그 자격증을 따면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디에 취직해 할 수 있는지. 평생교육사는 지금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어요. 많이 평생교육사. 알려지지는 네. 혹시 사회복지사는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건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들어. 제가 여기로 오면서 이제 평생교육사가 이제 취득을 어느 정도 하셨을까, 네. 뭐 이제 사회복지사랑 좀 비교를 좀 했는데 사회복지사는 지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와, 네. 그렇게 많아요. 20년 12월 기준으로 거의 네. 130만 사회복지사 명 자격증을 가지신 예. 분들이 사회복지사 어. 2급 자격증. 네. 근데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하시는지 어떠시는지 운전면허처럼 가지고 계시는 건지는 좀 모르겠는데 사회 너무 힘들다고 좀 많이 들어서 음.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자격은 땄지만 그러니까 미래 조금 그 보류로 생각해 놓은 뭐 그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기가 좀 쉽습니다. 지금 국가 시험 없이 그냥 평가 인정 학습 과목만 들으면 이수하면 예, 이수하고 실습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160시간 네. 하시면 뭐 교생 실습하고 좀 비슷하죠. 뭐 4주간 뭐 160시간 실습을 하면 자격증을 이제 발급받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평생교육사는 지금 이제 2급이 거의 이제 좀 보편적이고 13만 5천 명 정도. 되게 적네요 수가. 아직까지 평생교육 쪽은
아직까지 조금 더 개발이 좀 돼야 되고 홍보가 좀 필요하고 관심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이제 그 국가 공무원 쪽에서도 사회복지는 직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이 맞아요. 있는데 평생교육사는 없어요.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좀 시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평생교육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습자들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공무원 시험도 하면서 같이 이제 시장이 커나가는 네. 네, 그런 개념이고요. 평생교육사는 따려면 일단 학사학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네. 예, 학사학위가 있고 네. 평생교육사에 필요한 과목 10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10과목 중에 한 과목은 평생교육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네. 평생교육 시설에 가서 네. 평생교육사한테 지도를 받는 거죠. 네. 120시간. 120시간. 예, 지도를 받고 나오게 되면 이제 자격증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수여받게 되는데 평생교육사는 한 가지 좀 사회복지사나 다른 국가 자격증하고 좀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그 과목을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D학점, 네. C학점이라도 학점을 예, 어떻게 받든 평생교육사는 B학점 이상. 아, 예, 모든 평균, 과목, 예, 평균, 예, 평균 B 평점, 이상.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예. 거군요. 또 이게 좀 상대평가고 이래서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도 아니고. 근데 이 학점을 이수한다는데 어디서 이수를 해야 돼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네. 찾아보시는 거죠. 그 과목이 있는 거죠. 네, 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위한 과목이 있는 곳에서 그걸 이수를 해서 인정을 받아서 네, 실습을 하고 받으시는 거군요. 그게 말씀하신 1급, 2급, 3급의 차이는 어떤 듣는 과목의 수의 차이인가요? 실습의 차이인가요? 지금 3급은 거의 지금 취득이 없습니다. 옛날에 사회교육법 있었을 때 좀 취득을 하셨던 것 같고 다 2급으로 승급이 되신 것 같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0과목 수강, 학사학위가 있고 10과목 수강은 2급 말씀드린 거고 2급을 취득하시고 난 후에 일정 그 경력과 뭐 이렇게 좀 연수가 되신 분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1급 승급 과정이라는 그런 것들을 매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원하셔서 합격되시면 1급 승급 과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근데 지금 한 900여 명 정도 되실 거예요. 1급이에요. 예. 우리 전 국민 중에 네. 900명. 네, 굉장히 2020년 소수군요. 기준으로 네. 소수예요. 그럼 제가 자격을 땄어요. 네. 그 평생교육사 자격을 딴 후에 사기업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건가요? 공무원은 직렬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공무원은 지금 뭐 계약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예. 진흥원에는 취직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본부장님. 예.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뭐 대전, 뭐 부산, 다 네. 경기 다 있어요. 그리고 시군구에 평생학습관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네네.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데 네. 지역 주민에게 다 열려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네네. 지역 평생학습관 뭐 이런 곳들에 다 평생교육사는 배치가 되어 있을 거고 네.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가 더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점점 더 확장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네. 이제- 그리고 네. 아까 전에 그 평생교육사가 하는 역할을 조입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여기 잠깐 조사한 걸 보면 네. 행정 및 경영해야 되는 거고요. 네. 조사 분석, 뭐 기획하고 계획도 해야 되고 기관들끼리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각 제도 간의 연계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독학사와 학점은행과 뭐 검정고시와 이런 것들 다 연계해 줘야 되거든요. 네네. 내가 어디 딱 속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게 평생교육사가 되는 거죠. 아. 그런 걸 잘 챙겨주셔야만 원활하게 그렇죠.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설계 업무가 있는 네. 거군요.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이제 교수 학습 설계, 오프라인은 교수님을 섭외하고 관리하고 온라인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평생교육사 직무입니다. 평생교육이 사람들에게 더 널리 이제 누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면 될수록 분화가 되긴 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사도 이제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에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분야가 확장이 될수록 이런 업무도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평생 교육사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저 조건이 한 분만 평생 교육사면 된다. 네. 평생 교육원을 설립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디지털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안에는 평생교육사 말고도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강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평생교육사가 아니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거기에 취업을 하시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평생교육사는 그 평생교육 지도자로서 그런 행정 인력들과 상담 인력들을 그냥 총괄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온라인 쪽으로 좀 특화돼서 좀 말씀드리면 하나 뭐 회계는 다 아실 것 같고 네. 홍보, 뭐 마케팅, 상담도 쪽도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네, 거거든요. 네. 그럼 콘텐츠 개발 쪽의 부분에만 제가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콘텐츠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음성만 녹음되는 스튜디오인데 카메라가 네. 있는 그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기술진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뭐 편집, 촬영 편집하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고 강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강사하고 그 교수하고 어떻게 이 수업을 학자들에게 보여줄 건지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뭐 읽어줄 것인지 아니면 네네. 교수님이 나올 건지 네. 상반신만 나올 건지 뭐 그쵸, CG로 그쵸. 뭐 돌릴 건지 네. 자료 화면을 넣을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력해 주시는 분이 교수 설계자라고 합니다. 네. 교수 설계. 예, 교수 설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콘텐츠 디자이너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와. 그 팀이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촬영 편집을 하고 일단 교수 강사를 섭외해서 교수 설계자가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그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초중고등학생은 부모님이 내주세요. 네. 학습비를.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평생교육으로 이제 넘어오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수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더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죠. 네. 내가 조금 더 해야겠다는. 네.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가 공부의 기회를 좀 놓친 그 학습자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되어 있고 네. 공부할 자세는 되어 있고 동기는 충분하고 좋네요. 예, 거기 뭐 예쁘게 만들고 뭐 따르릉 돌아가고 뭐 네, 꽃이 날아가고 흥미를 뭐 유발시키는 건 좀 덜 신경 써도 되고 컨텐츠의 질로 질이나 조금 판단하는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수 설계 여기에서 또 제가 교사님이나 학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수 설계라는 그런 직무가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는 유망한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예. 교수 설계라는 것은 일반 TV 방송국에서 보면 저는 작가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작가예요, 콘텐츠 작가. 구성 예. 작가. 교수 설계가 다 운영하는 겁니다. 네. 교수님도 섭외하고 어떻게 화면에 보여줄 건지도 설계해야 되고 촬영 편집자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편집자 뭐 디자이너하고도 다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약간 교수님은 수업만 한다 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하는 PD 같은 PD 역할을 하는 느낌.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미래에는 대면 수업 외에도 이런 복합적인 게 많이 활성화될 테니까 그쵸. 강의자 말고도 또 필요한 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좋다. 교수 설계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교육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걸 하시나요? 학부 때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 거의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오시고요. 근데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원에서 뭐 교육 행정, 교육 상담, 네. 그다음 평생 교육 뭐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대학원을 좀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또 평생 교육 학과가 학부에 또 생긴 곳이 좀 있어요. 네네. 예,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교육공학이라는 학부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교육공학과는 이 교육을 어떻게 맞아요. 온라인으로 설계하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방송통신으로 원격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교육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교수 설계자로 많이 오죠. 아니면 대학원.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950년대 네. 학교의 교육 현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책상이 있고 학생들이 앉아 있고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 있었을 거예요. 네. 중간에 뭐 난로가 있었을 거고 뭐 딱 이런 느낌. 근데 1950년대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제 핸드폰이라는 거. 네. 옛날에 가마를 타고 다녔고요. 네. 핸드폰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언제 다녔던 예. 거야 지금 가만 들고 다니. 기술의 발전은 네. 그만큼 빠르게 이렇게 그렇죠. 전복이 됐는데 네. 교육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교육이 보수적이에요. 예, 좀 네. 늦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전 예. 덕을 본 게 교육계인 것 같아요. 예, 그 첨단 기술. 일선 선생님들도 지금 이 기기를 다루는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졌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네. 지금 이제 줌 수업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오락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오피스라든지 PPT라든지 이런 것들 자유롭게 네. 사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교육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좀 바꿔놓은 계기예요. 한 네. 3년 동안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이제 에듀테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온라인 교육이 의대에서 온라인 교육 할 수 있어? 생물학과에서, 맞아요. 화학과에서, 실험인데 예, 뭐 기계공학과에서 이러면서. 야 인문사회 계열만 가능하겠지. 이제 에듀테크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술이 예. 접목이 막 되는 거죠. 이제 수술 같은 경우도 네. 예, 그냥 사람의 그거를 거의 똑같이 네. 해서 하기도 하고 용접 같은 것도 네. 실질적으로 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 중심에는 VR, 예, VR이요. AR, 네네, VR 뭐, 네. 뭐 홀로그램 통해서 네. 교수님이 지금 어떤 대학도 그렇게 뭐 분교가 있는 대학에서는 맞아요. 예, 교수님이 딱 서 있고 네, 홀로그램. 예, 저쪽 분교에서는 똑같은 강의를 홀로그램으로 학생이 네. 듣고 두려운 미래의 모습이 영화 속 모습이 실현되고 예. 있어. 근데 방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수님이 다 소통하는 거죠. 지금 다 네네. 여러 곳을 다. 그렇죠. 예. 세상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렇게 실천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심에는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자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빨리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예, 하고 각 대비하고, 대학도 교육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테크의 기술과 교육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의 역할을 교육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쪽 인력이 부족하다. 네, 네, 네. 네. 너무 좋은 훌륭한 말씀 주셔서 너무 꿀팁인 것 평생 같아요. 교육사로 대체되지 않은 네. 영역이거든요. 이것도 네네네. 예. 평생 교육사 이걸 다 아우르는 거고 네. 각각의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업무들은 그쵸. 예, 어. 해줘야 되는 네네네. 업무인데 이게 좀 근데 이제 있으니까. 그게 일반 초중고보다는 훨씬 평생교육의 장에서 그게 먼저 도입이 되죠.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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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 외에서 더 빠르게 도입이 되니까 이제 이게 점점 밀려 들어오겠죠. 그 제도권 안으로도. 근데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쪽 분야가 인력이 부족하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어떻게 평생 교육사가 되셨는지 저 20년 전이면 훨씬 더 이 맞아요. 분야에 대한 그런 게 잘 없었을 알려지지 것 같은데 않았을 것 정보도 같은데. 없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이게 그 제가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보면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예, 어떡하죠? 우리 아 괜찮아요. 저희 엄청 아니, 이렇게 우리 원래 항상 이래서 이렇게 되게 진지해가지고 잔잔하게 저희는 진지한 청취자들이 들어서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이신 것 같고 네. 굉장히 그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게 네. 근데 재미가 없으면은 구독자나 이게 조회수가 안 올라와서 아 그래 안 네. 올라요. 예.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게 네, 좀 그렇죠. 제가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래서 저희 제가 지금 좀 최고로 재밌어요. 우리 멤버 중에 가장 재밌으세요. 제가 좀 저도 좀 이제 실패한 삶이죠. 어떻게 네? 보면 좀 실패한 삶.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처음에는 예, 예.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사회 중, 선생님, 예. 사회 선생님. 예, 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 과목은 기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임용고시가 있잖아요. 네, 네. 임용고시. 임용고사. 예, 임용고사. 네. 너무 어렵잖아요, 임용고사. 아유. 예. 저도 이제 많이 실패를 좀 많이 했죠. 아. 근데 많이 하진 않고 지금 일반적으로 3년, 5년 뭐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러시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3년, 5년 하면 다행이에요. 장수생들도 많아요. 제가 교생수습을 갔을 때 그 교생수습 갔을 때 다 어리잖아요. 나이 20대 초반이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용이 안 되더라도 네. 포기하지 말고 네. 뭐 교육 실천 현장에 이렇게 네. 있다 보면 좋은 기회가 또 올 거고 네. 다 그렇게 임용이 되진 않더라. 그래서 네네. 어머, 교생 세상에. 실습한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저는 오래 하진 않고요. 딱 현실적으로 딱 한
4학년 2학기 때부터 좀 했다가 네. 바로 TO가 안 나오는 걸 보고 네. 기술 선생님이 TO가 안 나와요. 맞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임용고시는 내가 하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너무 시간보다 막연하고. 바로 그냥 현장으로 좀 나가자. 네. 예, 현장으로 좀 나가자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좀 갔다가 네. 여기도 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방황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제 이제 그 커리어를 좀 쌓고 서울 디지털 대학교에 입교를 한 거죠. 네. 예. 제가 뭐 이렇게 뭐 저도 이제 특강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네. 예. 뭐 대학교 특강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할 수 없는데 목표를 크게 가지면 그건 굉장히 그 실패에 대한 경험만 쌓는 거거든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갈 할 수 있는 한 걸음. 네. 네. 지금 내가 그 정도의 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정도만 하나씩 하면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와 있죠. 예, 어느 정도 어딘가에. 이제 내 위치가 좀 이제 와 있는 걸 보게 될 거. 네,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평생교육사로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건 정말 이 직종의 보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마지막 굉장히 하나만 많이 얘기해 있어요. 주셔야 돼요. 이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감동하는. 진짜요? 예.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간 학생이 학점은행이라는 제도와 독학사라는 제도, 국가 자격증이라는 제도를 연계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학사 편입을 하고 대학을 마치고 이제 그게 4년이 채 안 걸렸어요. 그 학생은 이제 공부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으로서 나는 나고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는데 이런 다양한 평생교육 제도를 이용해서 자 이제 나도 똑같이 기회가. 학위를 네.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 치의과 대학원을 네. 가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치과 의사가 되셨어요. 네. 예. 대단하시다. 야, 이 상상이 되나요? 이게 지금 그 네. 도저히 수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대학을 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가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의지의 의지가 한국인인데요. 진짜.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가 각자의 시기가 좀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모두 네네네. 똑같이 고3 때에 그걸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분은 좀 더 늦게서야 그 공부의 재미를 더 느끼시기도 하고 자기 길을 찾는 것도 각자 시기가 다르잖아요. 정말 이게 취지가 아주 딱 맞는 취지다. 네. 다른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나이가 뭐 70, 80이 되신 분이 학위를 뭐 10개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대단하시다. 공부가 끊임없이- 재미있는 거예요, 이제 재미. 네. 너무 재미있는 그 거예요. 재미가 네. 또 그분은 그때 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막 지금도 좋아하니까 공부하는 거.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박 사장님도 지금 계속 스스로 다른 전공 막 심리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긋지긋하네요. 고통받고 있거든요 스스로. 재미 붙이셨는데. 네, 재미 붙이셨는데. 이게 평생 교육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공부. 요람에도 무덤까지 계속 계속 공부. 그냥. 예. 예전에는 뭐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국가의 어떤 뭐 이걸 부를 창출하기 위해 이런 쪽으로 평생 교육을 접목했다면 지금은 개인의 행복 네. 이런 쪽으로 좀 그쵸. 접목. 네네. 100세 시대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복지 중에서도 교육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럼 국가에서 평생 교육을 장려하고 실천하고 장학금을 많이 줘야 된다. 네. 다양한 제도를 연계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너무 네 오늘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와 주신 게 느껴져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지금 너무나 새로운 어떤 직업의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엄지의 낭독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올린 엄지의 낭독이 그 미셸 오바마의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버락 오바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것저것 시도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그러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알아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의 우선순위를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진짜 아이들한테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의 길을 탐색하기에 굉장히 또 평생교육 제도는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이순환 본부장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평생교육원과 평생교육사 그리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관련된 직종들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저희들도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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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